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내가 저점 매수할 수 있고 좋은 기회를 내가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큰 틀에서 설명드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본인한테 무조건 대입하는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답은 항상 똑같지 않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758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영상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진짜 팬입니다. 예전 영상들을 계속 찾아봤는데 미래에서 온 분 같네요. 지금도 집값 하락해서 집 사도 된다고 하셨는데 25년부터 대세 하락이 온다 하셨고 27년에 정점이라 하셨는데 지금 말고 그때 가서 사야 되나요? 언제 사야 할지 헷갈립니다. 첫 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수에 임하고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계획을 세우실 때 매수의 시기 막론하고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기가 상승기 고점이건 하락기 저점이건 항상 그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그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한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한번 보십시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운 이상적인 계획대로 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내가 저점 매수할 수 있고 또 좋은 기회를 내가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시장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기 막론하고 본인이 매수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시기 막론하고 매수에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를 뒤에 판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장에 있어 우리가 매수를 계획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따져봐야만 할 겁니다. 자, 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현재 기준과 대세 하락장이 오는 기준은 다른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락기에 있어서도 실수요 장이 있는 하락기가 있고요. 반대로 투자장에 적합한 하락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무조건 실수요장에 실수요만 들어가고 투자장에 투자자만 들어가야 되냐? 정답이 없다. 자, 자산 현황에 따라서 전부 다 답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전제를 깔고 여러분들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봅니다. 자, 우선 지금 같은 대외적인 요인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큰 폭으로 일시적 하락이 나온다. 자, 대외적인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죠. 자, 지금의 이 대외적인 요인은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 장세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훨씬 더 높아졌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왔죠. 자, 이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인상이 급격하게 되어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었고 또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의 이 비정상적인 전세 시세로 인해서 매매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훨씬 더 급격하게 컸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폭이 훨씬 더 크다 보니 매매 시세도 함께 끌어내리는 현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매매와 전세, 전세가율이 낮게 유지가 되었던 상황에서 전세가격 하락폭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은 상황을 유지한 채 하락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가 접근하는 시기보다는 실수요에 더 적합한 장세가 찾아오게 된 거다. 투자자 입장에선 전세가율이 너무 낮다 보니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투자에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는 없고, 전세가격 하락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매매가격을 끌어내려 갈아타기나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실수층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자, 또한 이런 대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내적 요인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장기 침체로 접어드는 시기가 찾아오는 구간이다. 이걸 대세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대세 하락장의 큰 특징은 경기가 악화되는 이런 구간이 찾아오는데, 이 경기 악화도 내수가 완전히 침체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입주 물량의 여파와 함께 미분양이 적체되는 현상으로 인해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구간은 가장 정점이 찾아오는 그런 구간은 2027년, 28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의 집값 하락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거다. 앞으로의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는 저성장 늪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선진국에 돌입한 이런 나라들은 이제 성장률이 더딜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게 동력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구간에서 결국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저성장의 저금리 기조, 이렇게 유지한 상황에서 경기가 악화되고 내수가 악화되고 입주 물량이 극대화되면서 미분양이 계속 적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어디로 갈까요? 임차인은 임차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임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매달 지출이 되는 월세에 대한 부담과 함께 전월세 전환율도 아무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5%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임차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은 전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매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구간이 찾아오는 상황이다 보니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에 가장 적합한 투자장이 찾아오는 시기가 대세 하락장 구간이다. 자, 그러면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의 하락기는 실수요장에 적합한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투자자는 접근하면 안 되겠네요? 반대로 투자장에 적합한 시기에는 그럼 실수요가 들어오면 안 되는 구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실수요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산 현황이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현금의 여력이 있는 분들, 투자 금액이 충분히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매 가격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창출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차익 실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기피하는 이런 투자 시기에 투자 수요가 들어가서 차익 실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벌지 못하는 그런 자산 증식을 여기서 투자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자장에 가장 적합한 대세 하락장 시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실수요가 못 들어오냐? 이 시기에도 집값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집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실소유층들 입장에서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 큰 틀에서 보면 실소유장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찾아오는 구간도 있고 투자장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찾아오는 구간도 있다. 다만 이게 정답이 아니다. 자산 현황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바라봤을 때 집값 하락하면 내 집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무주택 수요층들은 내 집 마련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MB 정권 때의 대세 하락장 구간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2011년, 2013년 그 대세 하락장이 찾아왔던 정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에 임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지금 핵심적 일대인 아파트, 전국에서 가장 대장급 아파트인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도 그 시기에 미분양이었습니다. 미분양이 엄청나게 적체됐던 시기였다 얘기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뿐만 아니라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반포 자이,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전부 다 미분양 천지였다고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공덕자이, 밤섬 레비뉴,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도 전부 다 미분양이었다고. 왕십리에 텐질, 청량리에 레미안 크레시티, 답심리 레미안 위브, 은평 뉴타운, 여러분들 왜 그 시기에 매수를 못 하셨습니까? 그 시기에 매수를 못 하셨던 분이 기회를 놓쳐서 집값이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지금 다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에도 매수에 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무슨 이런 시기가 온다고 해서 매수에 임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지금도 매수에 임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 시기에 매수에 임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투자 수요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투자에 임하지 못하는 분이 이 시기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경기가 악화되고 내수가 악화되고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쌓이고 미분양이 엄청나게 적체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분양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도 미분양이 없고 입주 물량이 없는 지금의 이 서울 수도권 지역 일대 아파트에서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시기에 투자할 수 있냐고요.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지금 본연의 집도 지금 매도가 안 돼서 상급지 갈아타기 매수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경기가 악화되고 입주 물량이 많이 분포되고 있는 이런 서울시장 나중에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상급지 이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부동산도 한 번도 취득해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 이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몸을 사리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또 매수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하더라도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개개인마다 전부 다 다르다고요. 아무리 나한테 실수에 적합한 시기가 찾아오더라도 부채가 많이 필요한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면 위험한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투자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투자에 임할 수 없는 시기도 분명히 찾아올 수 있고요. 개개인마다 자산 현황이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월 소득액이 전부 다 다르고 연소득이 전부 다 다르고 부부 합산으로 월 소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벌이로 혼자서의 소득으로 계속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개인마다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지출액도 전부 다 각 가정마다 다르게 지출이 되고 있고요. 저축액도 각 가정마다 전부 다 다르다. 개개인마다 소득과 지출과 저축액이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명의도 단독 명의, 공동 명의, 아니면 제3의 명의로 주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주택이 없는 분들도 있고 주택이 여러 채 있는 분들도 있고 주택이 여러 채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파트만 있는 분들도 있고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이 섞여있는 혼재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자산 현황이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대입하냐 이 말입니다. 성격과 관점과 성향이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대입하냐고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핏줄인 내 가족과도 성격도 틀리고
관점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고 같은 세대원끼리도 자산소득이 다르고 지출액이 다르고 저축액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대입하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개개인마다 이 시기에 들어가야 할 분들이 있고 이 시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거고요.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적기가 따로 오는 시기도 있고 오지 않는 시기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설명드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본인한테 무조건 대입하는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의 본인의 자산 현황과 본인의 성향과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투자 방식과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접근을 해야죠. 정답은 항상 똑같지 않다. 정답이 똑같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다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의 내용들은 전체적인 틀에서 흐름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무작정 본인 사정에 본인 현황에 맞춰서 대입하시면 무조건 실수가 나오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체적인 틀만 이해하시고 내가 지금 시기에 매수에 임해야 될지, 지금 시기를 좀 빗대서 다른 시기에 매수에 임해야 될지, 이거는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와 자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